자,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좀 낫죠,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좀 대견하지 않나? 떠올려보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걸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무지막막하지 않았나? 그죠? 여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처음 하거나 한 분들일수록 뭐라 할까? 공부할 때 약간은, 우리 전공을 예습하기는 쉽지 않잖아. 맞잖아요. 예습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 번 해보면 또 약간의 예습도 할 수 있는 끓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룹 스타일 통해서 한 번쯤 보기 때문에, 약간 예습도 가능하고 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습을 좀 제대로 하기 좋아요. 딴 거 하기보다는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부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본인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니까, 상당한 부담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되도면, 최소한도로 이거는 해야지 하는 것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지. 아니,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 위에 것도 하는데, 나는 이것만 해야 합격해? 합니다, 합격. 진짜요. 여기는 작년 초수들이에요, 작년 초수들. 야? 맞잖아. 합격할 뻔 했잖아. 합격합니다, 진짜.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본인을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많은 걸 해야만 합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최소한만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난 매년 하는 이야기 같은데, 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내가 발을 뻗지를 마라. 오히려 공부는 쟁걸음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발을 넓게 뻗어버리면 다음 발을 못 뗍니다. 여러분들 발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내 보통 발걸음에 맞춰서 걸으면 어떻게 돼? 가장 편하잖아. 그죠? 근데 보폭을 조금 크게 벌리면 좀 부담되고, 더 크게 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그 다음 발을 못 떼요. 그렇지 않을까? 내 말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급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쟁걸음으로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게 합격하는 길이라니까, 오히려. 그게 합격하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발폭을 크게 하잖아. 100%못 따라옵니다. 모의고사 쳐보면 압니다. 못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작년에 사례로 든다면 나는 진짜 다 합격할 줄 알거든, 직가고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잘 따라와요. 보폭을 넓히면 안 돼. 쟁거를 못 따라와야 돼요. 이게 지금은 막막하고 할 게 많아 보여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1, 2월에 했던 거 3, 4월에 완전 딴 내용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반복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내가 프로그램 짜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요. 그럼 5, 6월에 가면 또 반복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요. 그때 보충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 8일이라면 나는 기출문제만 보잖아요. 왜, 그죠? 은근 여러분한테 시간이 남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때 또 보충하면 됩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 모의고사 시즌 가면 더 시간 많아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 그럼 교육학도 한 번 정도 한단 말이야? 시간이 많다고 갈수록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시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딴 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지금 시간이 제일 부족할 때는, 맞잖아요. 제일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것만 따라가면 돼. 이것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 2달을 잘 버티면 돼요, 그냥. 그 마음으로 이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일을 벌리지 마세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근데 한 번쯤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선다고. 아쉽게 작년에, 합격 못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 아, 저 선생님이 지금 이 시즌에는 무엇을 하니까. 그죠?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아니잖아, 왜?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걸 조금 더 해도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렇게 계획이 쓴다고. 근데 뭘 말인지 알겠죠? 절대 보폭을 똑같은 보폭으로 걸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 북한 아니잖아. 공산주의 사회 아니잖아. 맞죠? 어떻게 사람이 다 폭이 똑같을 수가 있어? 다른데. 저 사람이 왜 똑같다면 자꾸 반복하고 있어? 도대체 보폭이라는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싶겠지만, 나 알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보폭을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3, 4월에 공부 계획은 내 목표 딱 세워줄게. 처음 하는 분들은 복습만이라도 따라오세요, 그냥. 복습하고 따라오라고, 그냥. 그게 다야. 뭘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복습하고 그룹 스터디 하는 것만 해도 넘쳐요, 할게. 못 따라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계획 쓴 사람은 자기 계획을 좀 세워서 하고, 같이 하는 쌤들 옆에 도와가지고 하면서 잘 좀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시겠죠? 문법인데, 이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지친 것 같아서. 나도 지쳤어, 이미. 자, 보라고. 문법에 공부할 분량은 이게 명확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문법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현대국어 문법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문법에 배당된 게 전체 몇 점이냐면 24점 아니야? 맞잖아. 4대 3대 3이니까 24점이죠. 그럼 몇 문제입니까? 24점이면 한 개 4점짜리라고 친다면 4, 6, 24. 맞죠? 그 6문제예요, 6문제. 6문제 중에 현대문학이 4문제, 중세 2문제. 작년에 조금 더 비중이 중세 1문제 더 나오긴 했지만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여태까지 이 비중이 거의 그대로 갔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입니다. 4문제, 2문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끔 임용시험에서, 좀 멀리서 온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가끔 쓸데없이 문제를 구석에서 내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빼고는, 지금부터 적어도, 몇 년 사이에는, 이 문법이 그렇게 어려워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뭐가인지 알겠죠?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일종의. 응?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지. 문법은 조금만 해도 되겠는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문법에서 만약에 24점인데 조금 하는 사람들은 24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 나는 24점을 다 맞을 거야 라고 덤비는 사람하고 문법을 조금만 공부해서 한 18점 정도 넘고 가는 사람은 이미 문법에서 몇 점 차이야? 6점 차이 나버립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문법은 일종의 전략 영역이에요. 전략 영역. 그죠? 전략 영역이라고. 이 전략 영역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디에 성적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정도 해놓고 나면 문법을 좀 쉬워도 있잖아요. 쉬워도 만점 못 만는 사람 많습니다. 24점 못 만는 사람 많아요. 그죠? 어쨌든 나는 문법을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상대적으로 교육과 교육론이나 문학에서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살짝 여유가 있다고. 근데 문법에서 삐끗해버리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쉬웠는데 24점 받는 거하고 24점 못 받고 20점 받는 거하고 하늘의 땅 차이예요. 이 극복 못합니다. 다른 거에서. 아시겠죠? 어려웠을 때는 20점 받는 거하고 또 20점 못 받는 거하고 한 18점 받는 거, 이거는 극복이 돼요. 아예 어려운 것은 극복이 됩니다. 쉬운 것은 극복이 안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근데 어렵게 놓을 때는 미안하지만 어떤 문제가 어렵냐면 한 문제나 두 문제에서 어렵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제 어려우면 최소 4점 맞잖아요. 두 문제 어려우면 8점이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 8점에서 뭐가 된 거야? 8점에서 나머지는 쉽다 치고, 그죠? 나머지 쉬운 것을 다 맞춘다 치고 8점에서 내가 반타작이라도 해야 되냐 생각하고 덤벼야 돼요. 그렇게 덤비면 한 문제 4점이면 내가 4점짜리에서 1점을 받냐, 2점을 받냐, 3점 받냐 다 달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2점이라도 받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차피 문항은 2개니까. 두 문항 중에 하나로 맞춰야지 하는 생각. 그럼 2점은 받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8점짜리 두 문항이 8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타작은 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안심이 돼요. 이해했죠? 근데 아예 못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문법에서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력이, 문법은 조금 쉽게 나왔을 때 다 맞출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한 문장이나 두 문항 있다 하더라도 탐구니까, 맞잖아요. 뭔가 끌적해서라도 반타작은 해야 돼라는 생각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문법은 전략 영역이라서 문법을 놓치고서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공국어 공부하는 사람의 절반은 어차피 과락을 못 넘길 테니까 그 사람들 제외하고 3배수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시겠죠? 3배수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법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어렵게 넣어도 나는 2점은 맞춘다. 아시겠죠? 쉽게 놓으면 4점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해서는 문법에서 진짜 몇 점을 놓쳐버리면 다른 영역에서 회복할 길이 없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1, 2월에 뭐 했냐면 1, 2월에 현대문 하겠습니다. 현대문법. 이 8주 내내 했잖아요. 왜 얘기죠? 8주 내내 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차근차근 한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좀 노력해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차근차근 한다고 노력했다니까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죠? 진짜 열심히, 좀 많이 따라왔지? 그러길 바라고. 내 무디 노력한 거예요, 그거. 차근차근,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차근차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은 사실은 현대문법이 거의 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읽기가 있다 한다면요. 읽기가 있다 한다면, 읽기의 기능이나 전략으로 읽기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어쩌면 최소한의 읽기의 영역이에요. 뭔지 알겠죠? 최소한의 읽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읽기를 초인지를 작동시켜서 읽기를 본다는 것은 조금 더 광범위한 읽기예요. 근데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읽기는 더 큰 범위가 되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인식론입니다. 읽기든 리터러시든 가장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읽기의 공부가 인식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만
이 내 말이 아니고 한양대 리터시 강의하는 조백영 선생의 말이에요. 인식론인데 우리는 주로 어디 수준에서 보고 있어요? 요 수준에서 읽기를 본다고. 맞잖아요. 읽기 쓰기를 이 수준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작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읽기는 이걸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다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라고요. 어디에도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읽기를 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됐습니까? 굳이 우리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읽기를 대할 필요도 없죠. 다 정리해 놓은 게 나름대로 개론서에 넣은 책이니까.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 속에서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일반 문법, 쉽게 말해서 학문 문법이라는 범주가 있고, 그걸 나름대로 규격한 것이 바로 규범 문법이다. 우리가 서점 나오면 표준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표준 또는 규범 이런 말 쓰죠? 문법 할 때. 그런 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죠. 나름대로 학자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같은 용어를 쓰자. 뭔지 알겠죠? 문법적 사실을 이 정도 수준에서 공통으로 쓰자. 합의를 한 거라고요. 얼마나 힘든 합의겠어. 근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교 문법은 이 규범 또는 표준 문법에서 또 더 범위를 축소시킨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겠지. 요즘 문법은, 요 근래에 나온 거 가끔 한두 문제는, 딴 데서 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죠? 나한테 그런 걸 물을 거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본 적 있습니까? 수능 국어 영역을 보면 국어 영역이 다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아예 출제를 못하게 하는데? 출제가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수능 영역을 보면 그게 교육과정 내에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만 보고. 확인 안 되지, 뭐. 그렇잖아요. 아예 출제가 안 돼요. 다 교육과정 내에 존재해야 되지. 응? 그렇게 묻는 그와 똑같은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상황이란 뜻이야.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내 교재는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교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거든. 조금 더 확장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 밖에까지 건드린 게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난 다 했다니까. 그렇게 내 교재에서는 이까지 다 건드렸어요. 근데 틀은 어리중심을 잡고 있어요. 딱 이 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겠지. 뭐야, 저 교재는 맨날 학교 문법 바꾸면 이것만 맨날 보면서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 교재가 쉬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나는 그 교재 쓰면서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도 다 봤고요. 건드렸고 또 심지어는 이 밖에까지 건드렸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거 출처를 밝히기도 해요. 교재에 보면. 그러니까 결코 쉬운 내용만 절대 없습니다. 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안 쉬워요. 그 교재가. 쉬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현대문법을 우리가 어문, 형태, 동사까지 다 했잖아요. 왜 그죠? 끝까지만 했습니다. 그 3, 4월에는 중세 기초를 다룬단 말이야. 이거 다 하면 빨리 끝나면 한 4주. 작년에 몇 주 걸렸나? 조금 더 하면 5주 정도 걸릴 겁니다. 4주 정도 되지 않을까? 5주? 정도 되나? 하여튼 4, 5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중세 기초. 근데 내가 늘 매년 느끼는 건데 나는 중세 기초만 해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기초만 하면 되고. 그 올해도 뭐 어차피 똑같은 책을 들고 작년에 수업 듣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끼겠지. 맞죠?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세 기초는 기초니까. 그죠? 이 기초라고 해서 내가 이름 지었는데 이름 지은 이유는 이 책에 보면 뒤에 심화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기초라 이름 지었을 뿐이지.
사실은 기초도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냥 보통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할 때 중세에서 현대국어와 다른 점, 중세국어는 딱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내가 말을 기초로 잡은 이 기초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기초지 실제 그렇게 기초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하면 좋아. 4주나 5주 걸린다 치자. 그 나머지는 또 딴 것도 할 거에 많아요. 또, 그죠? 맞잖아. 딴 것도 뒤에 또 현대문법 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씩 빨리 볼 겁니다. 맞죠? 현대문법 봤죠, 작년에? 현대문법으로 다시 볼 겁니다. 빨리 씩 볼 겁니다. 그럼 5, 6월에 가면 중세심화를 볼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합격 수기, 딴 건 내가 우리 카페에 오는 거 봤는데, 어떤 선생님 그랬었더라고. 중세국어를 형태수 분석하면서 보니까 도움되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원래 형태수 분석하면서 보는 걸 분명히 교육과정인데 찾아보면 지양하라 돼 있어요. 하지 마라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 합격 수기에 보니까 그에 대해 있어서 나는 거꾸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형태수 분석하지 않았으면 틀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형태수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틀렸을까? 본인이 형태수 분석해서 맞췄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말 그대로 사담이야.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중세국어가 더 쉽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 자신감으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뭐 뜻하는지 알겠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개인차가 있다는 뜻이죠. 개인차가 있는 것이다. 근데 뭐 특정하게 어떤 내용들은 뭐 형태수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법적 지식들이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 속에 어떤 형태가 드러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맞잖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찾거나 안 가면 고전문학 자료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아니면 서점 나와서 기본적인 그런 책들 중에 기본적인 책들 있잖아요. 그죠? 주해집이라 해야 되나? 그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다 한 권씩 들고 있잖아, 집에. 고전 그 당시 중세국어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서 밑에 읽기 쉽게 행태수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왜? 나 우리 집에 몇 종류나 됩니다. 그런 책들이. 몇 종류나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좀 도움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형태 분석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 하지 않더라도 이 형태에 뭐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럼 얼추 다 분석이 되게끔 올해는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지 뭐. 어쨌든 그런 방법이 옳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할 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세국어를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세신마를 할 겁니다. 약간 이 두 개 체계는 좀 다른데 이거는 약간 탐구식으로 예문이 쭉 제시되어 있고, 그죠? 그 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형식으로 내가 일관된 관점으로 내가 만든 거고, 이것은 기초가 7자 교육 과정의 문법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르죠? 체계를 세운 게 다릅니다. 이거는 100%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문법책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만든, 체계를 세워가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아무리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5주 정도면 끝나죠. 이것도, 그죠? 한 5, 6주 정도 하면 끝날 겁니다. 끝나면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맞잖아. 문법 전체 다 볼 수 있는 또 한 번 더 볼 겁니다. 아시겠죠? 보고
그러면 문법을 몇 번 보느냐면 이것도 빨리 한번 보고 한 반 정도 이게 지금 8주 걸렸다면 이건 한 3, 4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왜? 3, 4주 만에 빠르게 볼 것이고 이거는 2, 3주 만에 빠르게 또 본다는 거 볼 수 있죠. 맞나? 이렇게 2, 3주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빨리 보잖아요. 왜? 그죠? 그럼 현대국어 문법은 압축적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쫙 받고 좀 줄여서 보고 더 압축적으로 보고 아시겠죠? 이리 보게 될 것이고 중세국어는 이번에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이때도 꼼꼼하게 보고 이때 싹 같이 정리. 알겠죠? 그러니까 한 3번씩은 본단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냐면 그룹 스타디 통해서 한국어 문법 총론, 그죠? 보잖아요. 왜? 1, 2월에 한 번 봤죠? 그 다음 또 한 번 볼 거죠? 또 한 번 볼 거죠? 보잖아. 3번 보잖아. 맞죠? 그럼 또 몇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간단 말이야. 7, 8월은 기출문제. 다른 영역은 기출문제 다 못 보거든? 근데 문법은 전부 다 봅니다. 예전에 그 서술형 때부터. 1990, 여러분들 태어나진 않았죠, 그때? 1997년인가 8년 거부터. 올해 끝까지 다 본단 말이야. 무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옛날 거 봐도. 야, 예전에 이렇게 논단 말이야. 근데도 무지 재밌어요.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하고. 어쨌든 전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싸그리 다 봐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본 거에다가 또 한 번 더 처음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기출문제 풀이는 또 매주 오면 확인 문제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내가 또 확인 문제 계속 풀잖아요. 왜? 그죠? 그냥 무지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보면. 맞잖아요. 무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데, 그죠? 모의고사 보면서 또 반복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될 게, 내가 아까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몸이 바쁠 때가 3, 4월이에요. 몸이 바쁠 때가, 몸도 마음도 바쁠 때가 3, 4월. 거기다가 날씨까지도 따뜻해지잖아. 왜? 그죠? 그 뭐 잠도 오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이때가 제일 바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5, 6월에는 조금 전체 내 구조에서 약간 여유가 좀 있거든요. 교육론에서, 그죠? 교과서를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7, 8월부터는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아지니까 못했던 거 보충할 수 있고, 모의고사 때부터는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또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아까 앞에 교육론 할 때도 OT 때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지금 내가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 저때 또 반복해서 보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아, 1년 동안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도, 아, 지금 내가 비록 다 못해도 저게 또 반복되는구나. 얼마나 다행이야. 또 반복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쭉 읊어주지 않으면, 지금 안 보면 다음에 또 딴 거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분이? 완전 슬프지. 지금 어차피 다 못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복한다. 문법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죠? 그럴 거라서, 더더욱 그 반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한 개 더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은 여러분한테, 내가 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는데, 내가 올해 상반기 가기 전에 한 번은 여러분한테 확인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문법에 관련해서는. 뭐하냐, 알겠죠?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올해는 그래. 올해는 그렇다고. 그러고 싶었었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었어.
아시겠죠? 그 언젠가 문득 확인하는, 짧게라도 간단한 확인을 하더라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 문법이라 하면 뭔가 한글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할 때 체계를 세우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맞잖아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단어가 뭐예요? 물으면, 단어가 뭔지를 쉽게 설명이 나오냐면 잘 안 나와요, 그게. 단어의 개념이 뭐지? 설명이 잘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단어라 한다면 막연하게, 단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글로 써보라 한다면 쉽지 않다고요. 그죠? 이수님, 단어가 뭐예요, 단어? 그게 단어야? 자립적이다고? 단어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립성이 맞아요. 그죠? 잘하네. 저런 식으로. 뭐하는지 알겠죠? 우리말은 분리성이라는 게 한 개 더 붙어요. 학교문법에는. 뭐하는지 알겠죠? 자립성과 분리성이라는 개념으로 단어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 자립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형태소의 개념은 뭔데? 형태소. 그렇죠. 최소 유효 의미적 단위다. 맞죠? 네,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범주로서의 단어, 형태소, 이런 말들은 알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개념들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어려워요.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문법은 이 체계와 개념인데,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와야 돼? 탐구가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탐구가 해야 돼. 요즘에는 이상하게 요 근래에 와서 문법도 수능화되는 경향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 내면서도 은근 수능에서 많이 들고 왔는데, 그죠? 들고 왔는데, 그 수능 시기로 하더라도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수능 기출문제까지 보는 것도 좋죠. 맞죠? 기출문제 보면 수능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흔히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예문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봐둘 필요가 있고. 엊그제 이제 교사들 톡에 뭐가 올라왔냐면, 이중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교가 있어.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는 어문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묻더라고.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응? 이게 예전에는 2개라고 다뤘어요. 2개라고 한 적도 있다고. 이제는 수능 모의고사나 인데 보면 이걸 3개로 설명을 한다고. 뭐 말인지 알겠죠? 3개로 다뤄요. 근데 국어의 어문에는 뭐가 있어요? 국어의 어문에는 어문에는 음소와 운소잖아. 그죠? 그 음소와 운소란 단순한 개념을 접근하면 몇 개 돼요? 2개밖에 안 되죠.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교의 어문이 몇 개인가요? 물어보면 답은 어떻게 해야 돼?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이게 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답을 달 때 2개요 또는 3개요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야.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문에 대한 답을 내려줄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2개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 때는 3개고요.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보면 요즘엔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개라고 다루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만큼 맥락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탐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강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문법의 최종 마지막 공부는 뭐라 했어요? 결국 이게 체계만으로 뭐 하는 거다? 차례, 목차를 만드는 것이다. 맞죠? 차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차례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차례만 하더라도 뭐 물론 글자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 그죠? 다르겠지만 아마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차례만 하더라도. 들여쓰기 해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길어지거든요. 그걸 자기가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문법을 공부할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전체적으로 열심히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책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9쪽, 210쪽 이때 펼쳐보면 파트 2가 나오고 중세국어 문법 및 국어사라 나오잖아요. 왜 그죠? 이 국어사까지 다루면 이제 기초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중세국어 문법 기초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고 국어사가 있는데 기초편이 그렇게 기초편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너무나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할 이야기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다루면 되겠어 하는 정도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더 복잡하게 나가요. 국어사 같은 거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호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론이 너무 많아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그걸 싹 다 빼버립니다. 빼고 압축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말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문자와 말 소리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죠? 212쪽 목차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와 말 소리가 있고, 그럼 첫 번째 문자에 대한 다루는 것이 바로 후민정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크게 보면 주로 대부분이 해례본의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후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대부분 다 있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215쪽에 있는 것처럼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문자가 끝나면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럼 표기법이 끝나면 217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면 책을 볼 때 주로 어떤 책이 있냐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본 책이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맞잖아요. 그걸 많이 보겠죠. 책을 많이 볼 텐데, 나는 저 책이 좋다는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좋은데, 양이 무지 많아요, 저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방통대 교재를 말합니다. 중세국어 연습. 맞죠? 방통대 교재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이라는 책도 따로 있습니다. 표준국어 문법론. 그 책이나 뭐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차라리 그거 볼 바에는 차라리 이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중세국어라 해서 따로 나와 있는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뭡니까? 학교 문법과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왜,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 문법과 문법교육. 이런 책 뒤에 보면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책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일반 학원에서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왜, 그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책 한 권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분리해서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대학 교수님 보니까. 그런 책들도 있고 한데, 근데 중세국어 다루면서 우리가 형태소를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세국어를 다루면서 단어가 뭔지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맞죠? 그래서 그렇게 중세국어를 그렇게 거창하게 접근하는 책 있잖아요. 현대문법, 국어문법처럼 다룬 책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문법 볼 때는 딱 답은 하나죠.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 딱 그겁니다. 아시겠죠?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 그렇게 생각하면 중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 아닐까?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맞죠? 좀 어렵게 느껴져요.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문자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래아가 쓰인다든지, 반체음이 쓰인다든지, 순경음 비읍이 쓰인다든지, 연인 히읗이 쓰인다든지. 그죠? 또 그냥 이런 문자가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굉장히 이어적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이어적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형태수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어적기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어디에서 꺼내 적어야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사실은? 없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어말 의미만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선어말 의미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선어말 의미 뒤에 나온 거 결국 뭐가 돼? 어말 의미고 선어말 의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돼? 어간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잖아요. 왜? 응?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건지 또 이어적기 되어 있지 않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이어적기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또 한 가지는 표기상의 특징이 있죠. 이어적기 말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음소적 표기가 많다는 거야. 그렇죠? 음수적 표기가 많으니까 종결 의미가 다 어떻게 돼서 종성이 중화되어 있잖아요. 왜? 중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찾고자 하는 거야? 중화되기 이전에 원래 모습을 찾고자 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모습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형태수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문론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단어 끝나고 어문 끝나고 단어 끝나고 말소리죠. 그럼 단어 끝나고 통사 쪽에 가면 문장 구조가 달라요. 문장 구조가 다른 데서 오는 낯섦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장 구조 다른 것 때문에 어렵게 느낄 이유는 사실도 없거든요. 우리가 중세국어 하면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내야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이까지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느 것을 제일 먼저 열심히 봐야 돼? 우리 흔히 말소리라는 어문 쪽을 많이 봐야 되죠. 뭔지 알겠죠?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쪽이 어렵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이 부분이 많이 나온 적 있다 없다? 많이 나온 적 없어요. 사실은. 많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왜? 이 부분은 왜 안 나오냐면 탐구거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탐구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똑같이 어문을 다룬다 하더라도 현대국어 문법은 말 그대로 어문으로 다루는 큰 틀이 뭐만 있어요? 말 그대로 어문에 대한 말소리, 음성과 어문에 대해서 다루고, 어문 체계 다루고, 그 다음 뭘 다뤄요? 어문 변동을 다루잖아. 맞잖아요. 근데 중세국어는 학교 문법 체계에서는 어문 변동을 잘 안 다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작 다뤄봐야 뭐 다룹니까? 국어만 다룹니다. 응? 그는 이미 중세에서 근대 넘어와서 이야기잖아. 국어엄마와 관련된 것만 시험에 몇 개 나왔다고요, 지금까지. 조금 형식이 달라가지고. 그 말고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문 변동을 다룰 이유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결국 시험에 나온 것만 쭉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작년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현대국어 문법도 그렇고 중세국어 문법도 그렇고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문법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왔던 게 반복되네. 그렇게 됩니다. 나왔던 게 반복돼요. 그렇지 않을까? 나왔던 거 말고 또 나올 게 없으니까. 특히 중세국어와 관련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대전제가 현대국어와 다른 중시의 특징이 있잖아. 맞죠? 그 현대국어와 다른 중시의 특징이 해봐야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게 무한대 있나 그래? 무한대 아니잖아요. 왜?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한정적인 게 시간이 20몇 년 동안 시험 문제 넣으면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어떤 것은 몇 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넣었잖아. 그러니까 시험 넣을 게 어떻게 돼? 또 새로운 걸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라고? 반복이구나. 아시겠죠? 그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보통 3, 4, 5, 6, 7, 8까지 하면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왜? 그죠? 그거 외에 새로운 것이 넣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맞거나 틀리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기존에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거 한다 해서 100% 내가 4점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죠. 맞잖아요. 왜?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어 들어갈 때 이미 옆부분에 이야기할 거리 많아서 한 2주 정도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죠. 그죠? 그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나오는 내용은 그 훈민정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잖아. 왜? 그죠? 기본적인 지식이라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잖아요. 왜? 그죠? 가로놓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 넣었잖아. 왜? 응? 그거 진짜 오래전에는 요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왜? 가로놓기 문제 낸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못 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넣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중세국어 가로넣기 넣으면 뒤쪽에 게 시험 문제 넣는 것이 아니고 앞에 훈민정음에 대한 걸 시험에 넣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꼼꼼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어중간해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